네, 안녕하십니까. 이벤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이제 리더를 이끌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 위원장 이종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혹시 첫 화면 할 때 보셨나요? 예. 이거 바꿨어요. 예. 안 보이시나? 예. 완전 캐릭터대로 잘 바꾼 것 같아요. 혹시 보이세요? 예. 제가 이거 완전 했는데. 이게 이반장이에요. 많이 이야기하니까. 예. 그리고 저기 완전히 무슨 똘똘이 스머프 같은, 예, 저게, 예, 강영민 대표.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강영민 대표? 네, 지금 봤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6주 만에 나왔어요. 네,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딱 스타일도 일부러 그래가지고 강영민 대표하고 어울리게, 예, 골라줬는데 마음에 들죠? 네, 좋습니다. 예, 그래요. 아주 그냥 진짜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이 닮았다. 예, 우리 강민 대표 6주 동안 별일 없으셨고요. 별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요? 있었는데요. 네, 왜냐면 제가 사용하고 있던, 저희 다 같이 보고 있던 모의 투자 그 프로그램인 이베스트 투자 HTS가 예. 뭐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라서 네, 11월 2일부터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매매 자료들을 다시 뽑으려고 했더니 로그인이 안 돼서 봤더니 뭐 업체를 바꾼다고 하면서 11월 2일 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볼 수가 없다는 점 이제 가장 큰 점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 이 큰일 났네. 이 뭐 10월 한 달은 없었던 걸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 어찌됐든 했던 거를 제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웃긴 것 같아서. 근데 그래요. 네. 야. 마지막 자료가 9월 23일까지 있거든요. 저희가 방송이 9월 18일 날 했었고, 예. 마지막 자료가 9월 23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했으니까 그때 수익률이 되게 높았어요. 8.3% 정도 수익률이 나온,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자료만 그냥 근데 사용을 실은 하고. 근데 뭐 우리가 뭐 굳이 뭐 네네. 어차피 강민 대표가 지금 쭉 보여준 게 뭐 좋으면 좋은 거, 안 좋으면 안 좋은 걸 다 보여줬으니까 거짓말 이유는 없잖아요. 뭐 없죠. 근데, 예. 네. 근데 지금 그럼 실은 6주 동안의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워낙에 매매하신 걸로는. 어제 계산해 보려고 사실 했거든요. 주력이 많이 올라와줘서 좀 예.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 뭐 계산은 정확하게는 안 해봤고 괜찮은 수익률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거를 보여드릴 수 없으니 그냥. 근데 어차피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아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주력 종목이 지금 막 올라오고 했으니까 더. 네네, 그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참 이게 참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긴 있어요. 그죠? 네네. 예. 어쩔 수 없지. 그래, 하여튼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양해를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요. 어찌됐건 그럼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지스마트 글로벌, 미코, 시공테크, 가온미디어, NH 엔터, 크루셜텍, 제닉, 한신공영, FNC 엔터, 예, 요렇게 있었죠. 그러면 예, 수익률이 이게 9월 23일부터 일주일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총 여태까지 했던 누적 수익률을 뭐 예, 83.3 좋습니다. 이게 9월 23일 기준이죠. 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추석으로 우리가 9월 19일에 봤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꽤 오랫동안, 예, 네네. 거의 6주 만에 했는데, 그럼 6주 동안의 거래가 없었던 겁니까? 거래는 사실 했었는데 예. 뭐 일단 보여드릴 수 없으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래도 뭐 어차피 여담이니까, 뭐 이제 지나간 여담이니까, 어떤 거래가 있었나요? 그냥 뭐 얘기로 그냥 한번. 사실 현금이 다시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뭘 사야 되냐를 고민했을 때 예. 제가 가장 잘 알고 그 자리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자리가 괜찮은 자리의 종목들을 샀었죠. 지스마트 글로벌이 사실 좀 많은 비중을 샀었어요. 왜냐하면 예. 유중 이슈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네네네. 주가가 지금 그 이후에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예. 그 시기에 좀 많이 투입을 했었던, 뭐 비중을 많이 채웠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수익률이 꽤 올라왔었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던 이런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포트 비중을 좀 줄여서 뭐 가온이나 미코는 좀 일부러 좀 줄여놨었어요. 예. 줄여놨었고, 한신공영도 한 25% 정도를 채워놨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도 TCK랑 이렇게 해서 좀 추가로 이렇게 해놨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요. 일단은 지금 11월 2일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현금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보유 종목 리뷰부터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요. 저희 유니버스가 지금 9종목이 있는데 9종목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한 종목 한 종목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고 주가 흐름은 네. 어떻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은 지스마트부터 봐야 되나요? 출발. 네, 지금 지스마트 글로벌부터 보시죠. 예, 좋습니다. 예, 지스마트부터 보여주시죠. 네. 현재 일봉이고요. 이게 일봉이고 예. 좀 저희가 항상 보는 게 있잖아요. 주봉으로 한번 보시죠. 네. 아주 편안하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저희 30주선을 있고요. 그리고 30주선을 타고 가다가 장 꺾이면서 한번 깨졌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현재로서는 저는 횡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좀 약간 잘려나오는데 회복 가능성. 이게 나겠네요. 네. 해주시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는 게 명보아트올의 지금 명동의 명보아트를 가시면은 지스마트 글로벌의 제품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크게 저도 한번 가면서 전시가 봤어요. 되어 있는데 화려하던데요? 사실 건자재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레퍼런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 뭐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다더라, 잘 여태까지도 구현이 되고 있다더라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명보아트홀에서 일단은 확실한 한국에서의 레퍼런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뭐 인테리어 업자든지 건설업자들이 저런 거였지라고 하면서 보시면서 사용을 하는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년도 어차피 저는 올해까지만 방송을 하는데 내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명보아트홀 규모의 한 11배 규모가 내년 초에 지금 중국에 설치가 되거든요. 11배요? 네, 11배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쇼핑몰 화면이 11배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 명보아트홀도 굉장히 크거든요. 뭐 인터넷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예. 굉장히 큰 부분인데 내년에 이거 11배 규모로 지금 중국에 지금 설치가 됩니다. 11배? 네. 와. 큰 뭐 북경의 아주 큰 쇼핑몰인데 예. 전면적으로 이 지스마트 글라스 설치가 될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레퍼런스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유수의 뭐 건설업자들이 보면 중국에 그렇게 큰 게 있다더라, 잘 진행이 되고 있다더라를 보게 된다면 향후 이 중국 회사의 어디 쪽인지다? 북경으로 제가 북경으로요? 네. 도심으로. 네, 쇼핑몰이 설치가 될 예정이라서 뭐 향후 내년 뭐 내후년 큰 영업력이 여기서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3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에 대한 가격 조정이 계속해서 기간 조정이 있을 상황인데 11월 중순에도 그렇고 저는 2만 원, 2만 5천 원 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건 어찌됐든 연말 물량은 사실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년에는 엄청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될 때 이제 강영민 대표는 뭐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또 단점이. 그렇죠. 마지막 팁을 드리고 나중에 가야죠. 네. 그래요. 또 그게 안 좋네. 좋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 볼까요? 지금 있는 저희 유니버스를 다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네. 그래요. 시간 관리대로 좀 네. 합시다. 그래. 시청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다 보이시나요? 네. 예. 강미디어인가요? 예, 좋습니다. 가온미디어 너무나 저희가 원하는 현재 이런 상황이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주가 흐름이잖아요. 사실 네. 항상 저희는 이런 종목을 계속 오래 들고 가는 전략을 해왔고 장에 빠지면서 사실 모양이 좀 안 좋아지면서 30주선이 꺾였어요. 예. 그리고 사실 회복을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 이게 꺾인 이유는 3분기 실적이 이번에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레포트가 나오고 했는데 3분기 실적이 좀 슬로우하다는 느낌 때문에 예. 그 손바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워낙 거래가 없죠. 거래도 많이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가지고 있던 뭐 기관이 3분기 실적 한번 꺾였어 이런 생각에 좀 줄였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좀 없다 보니까, 빠졌는데 여기서 한 군데만 들어오면 모양은 사실 돌리긴 돌리거든요. 근데 현재로선 사실 미지수예요. 저희는
항상 아무리 좋게 봐도 저희가 보고 있는 선이 좀 꺾여버리면 일단은 의심을 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이건 아니다라는 구간이 아니라 왜 이렇게 빨리 안 돌리지? 빨리 왜 안 올라오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돼요. 그래서 빨리 안 돌린다면 일부 조금씩 좀 줄여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은 미지수 상태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완전 너무 좋다여서 빨리 안 돌리면 너를 버릴 수 있어라는 저는 생각을 좀 있어서 약간 그런 현재 시기 지금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지금 현재 와 있고요. 예. 그다음 그리고 제닉. 예. 지금 저희 유니버스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래요. 사실 대부분 어떠냐면 확신 종목에서 다들 지켜봐야 되는 구간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왜냐면 제닉은 시장이었다. 다시 30주선을 돌리긴 했어요. 그래도 예. 좀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30주선을 돌리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 상황 좋죠. 3분기 뭐 로레알이라는 가장 큰 화장품 업체의 이제 납품이 시작되고 그리고 뭐 중국 공장도 잘 돌아오고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또 이제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까지 좀 작용되고 있어서 네. 제닉 괜찮고요. 아까 가온미디어도 그런 3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4분기 실적은 좋거든요.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돌린다라는 기대 때문에 예. 홀딩하자는 얘기고 그다음 제닉에 예. 대해서도 실적을 다시 한번 체크해드렸고 미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지금 이번 주에 살짝 또 안 좋은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3분기 실적 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분기도 괜찮게 나왔는데 2분기에 준하지 않을까. 뭐 반도체 관련 실적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좋게 나왔잖아요. 뭐 반도체 업체들을 보면 네. 실적 되게 좋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미코 또한 저는 양호한 실적이 나올 거라 기대하기 때문에 쭉 홀딩하는 전략 하시면 되겠고요. NHN엔터 참 어려워요. 사실 진짜 어려웠던 거는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30주선이 흐르고 있는 종목은 어려운데 지금 한번 정말 사보고 싶은 자리예요. 사실 저라면 제가 투자자라면 사실 시간은 오래 걸릴 거거든요. 100%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지금 자리가 딱 사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네, 어찌됐든 회사가 풀어나가야 될 거는 계속 많아요. 왜 결제 시장에서 얘네가 선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모두 다 의심을 하고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페이코가 뭐죠? 이 아주 편한 기존의 시스템 제가 무슨 갑자기 시스템 기억이 안 나는데 버스 카드 시스템 있잖아요. 이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제 시장에서는 사실 좀 유리한 입장에 일단 서 있죠. 하지만 항상 좀 어렵다라는 점을 한번 결제 시장 항상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금융권이 워낙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다음은 시공테크인가? 한신공영. 예. 한신공영. 예. 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다 종목들이 지금 다 정말 한 번씩 일단 꺾인 종목들이 다 대부분.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네네. 개별주들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 한 2개월 그렇죠. 동안의 기관들 수급 때문에 개별주들이 좀 눌려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모양새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맞아요.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시죠. 항상 연말에는 그래요. 연말 근데 이게 좀 더 빨리 왔죠. 예, 왜냐하면 이번에는 금리 인상 관련 이슈 예. 때문에 더 빨리 왔었던 건데 연말에는 어찌됐든 나가야 될 물량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기관들도 항상 나가야 될 물량이 있고 내년 초에 또 포트를 채우면 차트는 확 좋아질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펀더멘탈로 보자면 정말 회사 좋아요. 이 회사 다시 뭐 탑픽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탐방 다시 갔다 왔고 확인했고 주가 오른 거 없고 다시 내려왔고 부담 없고 그냥 기다려서 모아가는 전략하는 종목. 저 아직도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다음 것 종목? 같고 시공테크. 시공테크. 이거의 주력은 시공 교육의 예. 아이스크림이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홈런 예. 사업인데 이거는 차차 나올 거라고 봅니다. 차차 나올 거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시면 될 종목이라고 보시고요. 크루셜텍 지문인식이 핸드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저가폰은 크루셜텍 걸 무조건 사용한다. 무조건이란 말은 좀 빼겠습니다. 뭐 대부분 사용한다라는 봤을 때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3분기 실적이 곧 나올 시점인데 3분기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뭐 컨센보다는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3분기가 저점을 찍고 4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 그다음에 FS 엔터. 이제 마지막이네요. FS 엔터. 예. SM이 실적이 곧 나올 건데 SM 실적이 사실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쫙 반짝 올라가고 있는
뭐 기관들이 모두 다 달라붙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한 엔터주가 딱 뜨면 다른 엔터주도 실적이 좋겠지 하면서 이 수급이 올라올 거예요. FNC 엔터도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뭐 유재석 유느님 효과가 이제 유재석 효과가 이제 예. 중국에 나타날 건데 중국에 이제 전용기가 전용기라고 그러네. 전용기를 뭐 보내줄 정도로 나올 예, 정도로 뉴스에 났더라고요. 네, 환영을 하는 입장이니까 뭐 그런 효과들이 서서히 나타나면 중장기적 보셔도 될 종목 아닌가.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스타 유니버스의 변동이 좀 있을까요? 11월. 뺄 종목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9종목이 있는데 예. 여기서 지금 뺄 종목은 없다고 생각하고 한 종목을 좀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네네. 어떤 종목을 추가하실 건가요? 미넨지라는 종목. 아, 미넨지요? 네, 뭐 미넨지 일봉을 한번 보여드리겠네요. 예, 신규 상장하고 나서 네. 예, 좀 고생하고 있는. 6월 30일 날 상장을 했죠. 예.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업가라고 치면 상장의 목적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장의 목적이 첫 번째는 엑시트를 잘하자. 엑시트. 엑시트를 잘하자라는 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또 이게 엑시트를 저희 잘하자. 전문 용어니까. 전문 용어. 네. 뭐 엑시트라고 하면 제가 어떤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 회사를 누군가한테 엄청나게 큰 가격에 팔아먹고 나는 이제 이제 배 두들기고 있자라는 예, 게 예. 엑시트거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제가 대표라면 크게 해먹고 엑시트를 하던가 네. 아니면 이 회사를 정말 자본을 끌어들여서 굉장히 크게 가자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서 더 크게 더 되자라는 이런 두 가지로 나뉠 수 예. 있는데 예. 이 회사 미넨지 같은 경우는 후자에 속합니다. 좋은 경우에 속하죠. 그쵸. 전자에 속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장하는 해가 실적이 피크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전전년도 실적들을 이렇게 야금야금 모아서 그 상장하는 해에 빵 터트려서 상장이 딱 되고 주가가 이만큼 뛰어서 막 많은 부분 이렇게 그 자기 엑시트를 하는 부분이 생겨버리죠. 근데 미넨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미넨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해가 피크가 아니라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 실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작년, 작년, 올해, 내년 실적은 사실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자에 속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그 미넨지 같은 경우에 워낙 신규 상장할 때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회사예요. 네, 그죠? 네, 맞죠. 예.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오히려 그 상장하고 나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지만 네. 지금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못 오른 상태에서 네네. 지금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옆으로.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항상 주식은 사실 뭐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예.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급이거든요. 근데 수급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비상장일 때 투자했던 회사들이 상장하자마자 막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상장일 때 투자해서 되게 싸게 투자를 하고 그렇죠. 상장이 되면 엄청난 수익이 되잖아요. 예, 액면가로 거의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몇 배 투자 단기간에 생기니까 막 팔고 싶은 욕구 때문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물량이 몰리게 되면서 이렇게 됐었고 사실 시장 상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7, 8, 9 사실 좋지 않은 장이었잖아요. 그쵸. 중소형주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적용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상장 물량들이 지금 대부분이 지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보셔도 알겠지만 계속해서 횡보하고 소화하고 물량이 없어지고 막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기관들이 다 많이 지금 해소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까지 흘러졌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고 일단 이 회사 뭔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시총이 2천억대 되는 지금 IT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IT 뭐 하는 기업이라고 회사예요? 하면.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를 합니다.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를 하는 시스템을 하는 회사. 뭐 간단하게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라고 하면 되는데 보안 서비스. 인터넷과 모바일 핸드폰을 연계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게? 뭐 쉽게 제 요즘 많잖아요. 명의 도용도 많고 네. 저도 모르게 뭐 제 휴대폰을 도용되기도 하고 예. 제 민증이 도용되기도 하고 막 이번에 그 이러잖아요.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뭐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뭐 네, 도용이 많은데 돼가지고. 예. 그런 부분을 좀 도용을 방지를 하는 거죠. 휴대폰이
저도 제가 들고 있는 핸드폰이 저도 아니게 다른 사람이 똑같이 들고 있는 이런 해킹한 것도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방어해주는 이런 보안 서비스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런 거. 뭐 월 1,000원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비싼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11,000원인데 내 휴대폰이 도용이 되지 않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 기꺼이 11,000원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일단은 주력인데 새로운 새로운 서비스죠. 사이트 로그인 서비스 담당까지 하면서 새로운 신규 아이템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럼 수익원이 자기가 네네. 들어가서 네. 이거 시스템을 받겠다고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뭐 제가 영업을 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네. 이상하긴 한데 그냥 미네지 사이트 가면은 할 수가 그래요? 근데 그렇죠. 보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이런 업체들의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내가 하고 나면 계속 뭐 예를 들어서 결제를 그냥 이루어지고 막 이래서 원하지 않는 결제가 돼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데는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런 리스크나 이런 부분? 사실 이거를 두 가지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소비자 입장과 회사 입장, 주식을 산다는 거는 회사 입장이잖아요. 네네.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하면 이거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회사 입장은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겠죠, 수익이. 누군가가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결제가 돼서 이게 몇 개월간 됐어요. 예. 근데 회사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예. 이 사람은 내가 이게 왜 됐지? 기분은 나쁠 수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서비스가 됐는데 될 수는 있는데 예.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번 경우가 되거든요. 이거 약간 애매한 지금 예, 그러니까. 경계의 구간이 있는데 우리는 주식이 하는 입장이고 사업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런 거를 당연히 안 하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요번에 그런 경우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다 다시 조치를 했던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이제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가장 장점이라고 보면은 저는 SK, LG, KT 이 통신 3사에 모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영업력이거든요. 왜냐면 뭐 각자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회사가 이걸 통틀어 혼자 다 한다는 거는 굉장한 영업력이고 이 부분이 엄청난 진입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많은 계속 서비스를 개발해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서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적이 아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네인지 하나만 추가하고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요번에 그러면 11월 총 종목이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9개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스마트, 미코, 시공, 가온, NH엔터, 크루실텍, 제닉, 한신공의 FNC 엔터의 미넨지까지 해서 10개가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요. 요걸로 해가지고 그럼 다음 달은 이제 시스템이 다시 좀 원상 복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상 복구 안 돼도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2달 정도, 2달이 좀 안 남았는데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해도 되니까 이제 현금 11월 2일부터 저는 다시 시작하는데 그걸로? 네. 이제 다시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한번 반짝하고 그래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민 대표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예, 11월이 아주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강민 대표한테는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한 달이 될 것 같네요. 여러 가지로 네네. 뭐 매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좋아요. 예, 수고 많으셨고요. 11월 마지막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그래, 6주 만에 보니까 예, 굉장히 더 반가웠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수원을 갑니다. 수원 상공회의소 지하 1층 대강당을 가는데요. 지금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어요. 시장 어떻게 올해 지금 우리 이 기간 동안 전략 세우고 내년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나누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 예,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예, 11월 첫째 주가 되겠는데요. 예, 서울 강남 역삼동에는 SC 컨벤션 센터 12층 아나이스 홀에서요. 진짜 한 1년 된 것 같아요. 한 1년? 1년 만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하니까 여러분들 예, 잘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입니다. 네, 좋습니다. 빨리 전화 받을게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서울 강서구 사는 신우 아빠입니다. 신우? 네, 신우. 예, 신우 아버지. 예, 네. 그래요. 우리 신우 아버지 나이하고 연세 어떻게 되세요? 34살이고요. 예, 주식은 한지 오래 되셨어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어우, 그래도 일찍 하셨네. 20대 후반부터 한 거 보면. 네네. 그래요. 우리 신우 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완리. 아, 완리요? 예, 예. 완리 얼마요? 2,820원. 2,800. 비중은요? 30%요. 네. 해성 옵틱스 네. 5,500원에 30%. 예. 한일 진공 예. 1,390원에 30%요. 얼마요? 1,390원. 비중이? 30%요. 예. 30, 30, 30 아주 사이좋게 갖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완리를 최근에 사셨나 보네? 예, 맞습니다. 완리가 요즘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좀 물렸어요. 예, 뭐가 좋을 것 같았어요? 그 오중전에 때문에 이슈가 많이 돼서 예? 오중전에 있잖아요. 예. 중국에. 그것 때문에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서 샀더니 안 오르네요. 그게 오중전에가 왜 완리한테 관심이 될까? 그 자식도 많이 낳게 되면 그 아무래도 집 수요가 많아질 거고 타협하는 회사가 조금 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그건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그 집 수요가 많아진다? 네. 그리고 그 회장이란 분이 그 10,000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길게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공중전에서 아이 둘 그것 때문에 집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전 좀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에서 둘로 늘리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굳이 하나에서 늘리는데 어차피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하려면 집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애 하나 낳는다고 집을 하나 더 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래서 지금 그걸 들었을 때 이게 왜 그거하고 상관이 있지 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예.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 완리 같은 경우에 뭐 요번에 주가가 요 최근에 올랐어요. 그죠? 최근에 주가가 왜 오른지는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세요? 기억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셨잖아요. 아, 예, 맞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국의 네네네. 유망 기업들 인수 이야기 나와서 그래서 그때 지금 빨짝하고 올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바짝해서 올랐는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바짝해서 오르면 주식 잘 안 사게 되던데.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또 나름대로 관심 가졌던 거 아실 거예요. 뭐 이 회사 한국 총판 계약했다며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건자재 업체들 다 좋았잖아요. 흐름이 주가가. 예. 그러니까 그거 같이 우리 얘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두루두루 뭉쳐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장기로 만약에 들고 가면은. 근데 저는 완리라는 회사가 그래요. 중국 건자재 업체하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 총판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건자재 업체 대장주는 뭐니 해도 뭐예요? 저번 주에 방송했는데 한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한샘이 꺾였잖아요. 네. 이건 누가 봐도 꺾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제 상승을 그친 모습 아니에요. 물론 뭐 조정받고 다시 돌려세울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현재까지는 이건 지금 이런 상승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이러면 이건 상승력이 이제 부쩍 혹시 이렇게 해서 다시 돌리더라도 상승력이 부쩍 약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건자재 업체들이 좋았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총판해서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전 이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인수 그거 얘기했지만 글쎄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려면은 그게 말한다고 뭐 모든 기업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회사 사정도 있고, 그죠? 네. 인수하려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래 하긴 뭐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정책들이 이야기한다고 다 정부 정책들이 다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도 보셔서 알잖아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실은 다 잘하려고 정책은 하죠.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고 물론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제? 전 그래서 과연 그게 유망기업, 중소기업 인수라는 게 그게 꼭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퀘스천을 달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것도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중국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쳤어. 거짓말을 쳐서 심각하게. 그러면 중국 업체들이 받는 그 무서움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장 폐지요? 그거 빼고 더 있어요? 네. 상장 폐지 해버리면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막말로 그 업체 사장을 불러들여서 우리나라 법정에 세울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닌가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뭐 중국 고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저는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열광할 때가 때론 있는데 과하게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중국 업체들한테 우리나라 정부나 여기서 힘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현실적으로 말할게요. 거의 없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장 폐지 말고 걔네가 무슨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얘네가 만약에 아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진짜 이 사업이 사기였어. 와, 사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면 우리나라 검찰이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했던 그 모니엘 사태, 모니엘인가요? 그 사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사기 치니까 어때요? 해가지고 정부에 해가지고 검찰에 잡아가지고 징역 23년인가 났죠, 선고. 네. 예,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 업체가 그럴 수는 없지만 비슷한 뭘 했다고 해.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대표를 우리나라 법정에 세울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전 중국 업체들, 상장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는 게 중국 업체들이 올라갈 때 이때 올라갔을 때도 이거 완전히 왜 올라갔어요? 중국 붐이라고 해야 되나? 차이나 붐이라고 그때 표현을 했던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었어요, 중국 기업들. 그러다가 다시 빠지면 끝!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중국 업체나 이런 업체들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 회사들의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알기가. 사업 내용이라고 하지만 밝히지만 그것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무슨 중국 차이나 붐 불면 웅 올라갔다가 그거 빠지면 또 윙 빠졌다가 그럼 또 여기서 물리는 건 누가 물려? 외국인이 물려? 기관이 물려? 아니, 여기서 붕 올라가서 사서 물리는 건 다 거의가 개인이에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요, 중국 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러분들 공부해가지고 알기 어려우면서 무슨 중국 기업을 투자하십니까? 저는 가끔씩 그러는데 그 기업들을 알기 내용도 어렵고 뭐가 벌어졌을 때 그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어렵고 다 어렵거든요. 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저는 개인적으로 전 안 해요.
더 간다 그래도 안 해요. 왜? 모르겠거든요. 왜? 뭐 일어나면 제재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느니 그냥 전 속편하게 우리나라 기업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 투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저보다 더 똑똑하셔가지고 막 뭐 중국 기업도 다 파악이 되고 뭐 이런 분들이라면 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바보 같아서 그런지 저는 중국 기업들 탐방 뭐 해가지고 그거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일 벌어졌을 때 그냥 상장 폐지하고 날라버리면 끝이고 저는 못 하겠어요. 투자. 전 그래서 제가 자신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전 제가 뭐 바보 같아서 그런지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보지 말자. 어떡하죠? 원하시는 답이 아닐 것 같은데. 오랜만에 쓴소리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요. 예. 저는 제가 바보 같은지 모르지만 제가 자신 없는 거 시청자들한테 자신 있다라고 저는 거짓말하기 싫어요. 전 제가 욕먹는 한 있더라도 내가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전 중국 기업 자신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해성옵티스인데요. 이건 빨리빨리 볼게요. 해성옵티스 같은 경우에 6,360원. 지금 5,500원 좀 수익 나 있는데요. 그래요. 차라리 이런 거 하세요. 우리나라 기업 얼마나 좋아.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정받고 올라오더라도 지금 잘 받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더 들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뭐 7,000원대 넘었으면 조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봤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어느 정도 기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홀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일진공도 마찬가지예요. 한일진공도 지금 1,390원, 1,590원인데 제가 봤을 때 완립 빼고는 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금 수익 구간인데 어차피 뭐 길게는 보지 마세요. 너무 크게는 보지 마시고 2,000원 선 근처 넘어서거나 그러면은 요거는 좀 다 이익 실현 하셔도 되고 절반 정도 매도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네. 예, 그래요. 완리만 고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지금 감사합니다. 이만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만장의 주식민의 처리만 시청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그래요, 여러분들. 예, 오늘이 전화 연결이 잘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전화 연결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누구세요? 포항에 사는 박관희입니다. 박관희님이요? 예. 예,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LF요. 예, 매수가 얼마요? 29,200원에 40%요. 예. 한 종목 코너로 들으셨나요? 예, 예. 예, 그래요. LF.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생활 문화기업으로 변화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동아 TV 인수 이런 거 여러 가지 회사가 또 변모하는 것 같고 이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장기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요?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기 지금. 투자요? 예. 근데 LF는 제가 이거 지금 LF에 이게 일봉이고 LF의 주봉을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LF는 주봉을 보시면 한 4년 동안에 최근 쭉 하고 있는데 실은 저는 LF를 장기 투자로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냐? LF가 라이프 오브 뭐 퓨처스인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죠? LG 패션에서. 예. 이제 여러 그런 기업으로 변모하는 거는 맞고 있는데 그런 기업으로 변모는 작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작년부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실은 올해부터 성과가 좀 나왔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작년에 좀 지켜봤었거든요. 작년부터 슬슬. 그런데 올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주길 저도 바랬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올해 제 눈에는 그 성과가 전혀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변모를 시작해서 물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변모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한 모습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 모습에 대한 어떤 변모 모습을 전혀 내놓지 못했어요, 올해. 그리고 주가도 그 모습을 내놓지 못해서 주가도 그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앞으로 그래요. 뭐 내년 후년에 어떻게 이 회사가 변모될지 모르죠, 저도 확실하게.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LF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크게 변화되는 모습을 내년이나 후년에도 저는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라면 이 회사의 주가를 지금 굳이 투자라는 관점으로 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건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뭔가 확실하게 발전되는 모습이 나오든가 막 뭔가가 좀 그런 게 있을 때 주식의 시간표 모르니까 가져가는 건 맞는데 그런 모습들의 감지가 안 된 상태에서 주식의 시간표는 없어 라고 오래 끌고 가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LF는 지금 현재 수익 사업이나 뭐 현재 사업 내용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라이프 오브 퓨처스라는데 과연 그 뭐 미래 생활에 얼마나 맞춰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지 저는 오히려 LF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변화하고 있는 게 뭔가요? 그렇게 좀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 회사한테. 아직까지 이 회사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시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건 아직 너무 없다. LG 패션에서 뭐 크게 뭐 회사 하나 인수? 뭐 그 두 개 인수? 그게 과연 얼마나 변화를 갖고 올까? 현재로서는. 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투자로 가져가신다면 저는 반대예요. 이거는 저라면 전 일단 나올 것 같아요. 저라면 아니면 비중을 한 절반은 그냥 뚝 잘라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볼 것 같아요. 전 장기 투자에서는 반대입니다. 아직은. 알겠습니다. 그래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수원을 갑니다. 수원 상공회의소 가니까요.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남은 시장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메디포스트 50% 12만 원인데요. 일단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고는 있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라간 거품 부분들이 전 이제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거 올라와도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굳이 뭐 12만 원인데요. 일단은 뭐 가지고는 있는데 저는 비중 50%. 아우. 저는 여기서 좀 더 올라오면은 일단 비중 좀 줄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냥 손절 얼마 해서. 다 파는 게 아니라 한 20%라도 팔아서 좀 비중 줄여놓고 한 20-30% 가져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글쎄요. 근데 그렇게 저는 뭐 하여튼 비중은 줄이세요. 다음 종목. SM입니다. 아까 SM 강 대표도 나와서 말했고 저도 뭐 솔직히 SM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힌트를 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저는 SM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좋게 봅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 진짜 우리 방송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들 수익 내셨더라고요. 그죠? 근데 참 웃긴 게 수익 그거 많이 내셨다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 빠지면 욕하는 분은 많아도. 그래요. 근데 SM 같은 경우에 저 뭐 생각 특별히 변함 없습니다. 그 내용들이나 좋아요. 근데 하긴 방송하는 사람의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인데 롯데쇼핑은 다시 빠지고 있죠. 저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상장이나 뭐 상장 뭐 이제 롯데호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롯데쇼핑은 제가 투자자라면 저는 투자를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 관점에서. 왜냐?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CEO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윤리적인 거나 이런 것도 외국에서는 펀드들이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외국은 그 CEO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한 평점을 되게 높게 평가해요. 그 투자할 때. 근데 그런 점은 저도 그런 점에 좀 높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롯데쇼핑이 보이고 있는 롯데그룹이 보이고 있는 형태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투자의 관점에서는 거의 저는 빵점입니다. 그게 주가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상장을 해서 주가가 무섭다, CEO들이 그 오너들이 주가가 무섭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투자자들이 얼마나 우리 투자자들이 무서운지 준엄한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 건 뭐예요? 그건 뭐 주가가 힘들어야지 정신 바짝 차릴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별로입니다. 다음 종목.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게 15% 40만 2천 원인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일단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저는 그래요. 저는 화장품 여기서 계속 뭐
자, 저는 힘들어. 무서워요. 지금 기관들도 다 많이 빠져나왔죠. 지금 이거 개인들이 버티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유리천장 같다는 느낌을 전 받거든요. 유리천장. 그래서 저는 이건 일단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더라도 저는 불안한 지금 버티기 때문에 유리천장이 딱 좋은 표현 같아요. 다음 종목. 네, 휴캠스입니다. 휴캠스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빠지고 있죠. 이거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러면.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보셔도 알겠지만 여기서 반등했어야 돼요. 그죠? 반등해야 되는데 다시 밀리죠. 이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밀리면 얘는 이제 진짜 완전 속된 말로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해요. 시쳇말로 골로 간다고 해요. 골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전 매도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자꾸 빠졌다고 반등.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빠지는 거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개인들. 오히려 왜냐? 그 회사 분석을 잘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빠졌으니까 반등 그러다가 더 빠지면 골로 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다음 종목. 예, 다음 이름을 바꿨죠. 카카오인데 뭐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음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저는 뭐 굳이 좋게 보진 않아요. 예. 그냥 저는 계속 그 생각 그대로 유지해요. 뭐 카카오 택시 뭐 나왔는데도 글쎄요. 저는 그냥 퀘스천 달았잖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글쎄요. 그랬는데 다시 빠지고 있죠. 저는 다음은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카카오인데 전 이거 그냥 매도하고 현금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바꿨잖아요. 예. 저는 별로로 봐요. 다음 종목. 하림인데요. 예, 하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5% 4,800원. 예, 여기 지금 주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글쎄요. 하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넘어서야 될 것들이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예, 페노션 인수하고 나서 시끌시끌했잖아요. 좀 그러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곡물 가격이 혹시라도 뭐 올라가게 되면은 만약에 엘니뇨나 이런 것 때문에 슈퍼 엘니뇨가 진짜 현실화 된다. 그러면 하림 같은 경우에 물론 뭐 페노션을 해서 곡물 사업에 손을 대겠다고는 하지만 하림은 그걸 갖다 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좋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는 투자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하림은. 예, 왜냐 슈퍼 엘니뇨가 진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종목. 에머슨 퍼시픽입니다. 이 에머슨 퍼시픽이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되게 많이 올라오면서 기관에 지금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일단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 아직은 좀 지켜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거는 같은데 이건 손절 라인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급등해서 흔들렸던 거는 손절 라인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건 지금 딱 요 가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얘는 38,000원 종가로 깨지면 손절 치시는 게 낫습니다. 왜 38,000원 깨지면 얘는 2만 원대까지는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38,000원 깨지면 예, 손절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종목. 예, 대성입니다. 디지털 대성. 예, 디지털 대성인데요.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 지금 근근히 여기 라인을 지키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한번 움찔움찔하면서 지금 계속 실패하거든요. 반등에. 이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손절 라인 잡아드릴게요. 3,100원 종가로 깨지면 전량 손절하십시오.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부담 없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예, 오늘을 절정으로 해서 내일은 뭐 춥긴 춥지만 오늘이 절정이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주엔 다시 날씨가 점점 회복한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셔서 아셨죠? 뭐 계속 힘들 것 같더니 다시 반등하면서 좋아졌죠. 또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약간 추워질 수도 있고 그러다 또 따뜻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시장은. 그러니까 날씨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흥분도 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11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은 진짜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여러분들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